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장, 이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거 두 가지, 이제 20-2.1, 그리고 2.2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당류의 고리 형태로 말리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당류와 헤미아스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수의 하이드록실기와 카본일기를 포함한 단당류는 분자내 고리화 반응을 통해서 5원한 및 6원한 형태의 헤미아스타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카본이와 화물 케미스트리 중에서 알데하이드 케톤, 요게 이제 OH기와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과 반응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알코올과 카본이와 화물이 반응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헤미아스타리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알코올과 반응하면은 이제 아스타리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내죠. 그게 반응이 일어나는 두 개의 작용기가 뭐예요? 알데하이드 혹은 카본일 기준 이제 케톤이 될 수도 있겠죠. 알데하이드 카본일기, 그리고 알코올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자 내에 이제 OH기 여러 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카본일기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요것들 사이에 분자 내 고리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든다? 고리 형태의 헤미아스타를 형성하게 되고, 이제 5원한 형태로 말리게 되는 거, 6원한 형태로 말리게 되는 거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6원한 형태로 말리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6원한 형태의 고리를 우리가 피라노스, 5원한 형태의 고리를 우리가 퓨라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요 용칭은 요거로부터 온 거예요. 얘가 퓨란이고, 얘가 피란이잖아요. 그래서 피란으로부터 피라노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퓨란으로부터 퓨라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5원한, 6원한 형태로 말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OH기가 여기 카본일 탄소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고리 형태로 가는 거죠. 한쪽은 O알킬기, 그리고 한쪽은 OH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헤미아세탈 작용기라고 얘기를 하죠. 헤미아세탈 작용기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카본일 탄소, sp2 탄소였던 카본일 탄소가 뭘로? sp3 탄소로 바뀌게 되면서 여기 탄소는 지금 이 구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카이라 탄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카이라 탄소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sp2 탄소가 sp3 탄소로 변화가 되면서 여기를 우리가 헤미아스탈의 탄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카본일 탄소가 헤미아스탈 탄소 원자로 변화가 되면서 sp2가 sp3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카이라 탄소가 생성이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아노모 탄소라고 부르는 거죠. 하이드록시기 카본일 화합물의 고리와는 항상 아노모 탄소라 부르는 헤미아스탈 탄소에 카이라 중심을 생성한다. 아노모 탄소가 어디? 여기 1번 탄소가 이제 아노모 탄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p2가 sp3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카이라 중심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 OH기의 배합에 따라서 두 가지 화합물이 생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알파형, 베타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두 헤미아스탈 화합물을 아노모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노모. 즉, 아노모 탄소 원자의 OH기가 존재하는데 그 OH기의 배양이 알파 폼인 거, 베타 폼인 거,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OH기가 여기 1번 탄소 원자에서 지금 이제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거고, 얘는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워스트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워스트 형식.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평면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얘는 이 평면에서 뒤로 들어가 있는 결합이고 얘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결합이거든요. 실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 화합물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서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쪽의 결합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 뒤쪽 결합이 여기 뒤쪽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에 대해서 OH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존재하느냐, 위쪽으로 존재하느냐 이렇게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우스트 형식을 그리게 되면은 산소 원자를 이쪽에 놓으면서 아노모 탄소가 이쪽 편으로 그려지게 돼요. 이쪽으로 그려졌을 때 OH기가 아래쪽으로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알파 아노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래쪽이기 때문에 알파다?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의 기준은 뭐냐면 얘야, 얘. OH기가 지금 여기 존재하죠. 아노모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OH기와 여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요거 CH2OH기 있죠. 요거 두 개의 배양이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위쪽 편이거든. 얘는 위쪽이고 얘는 아래쪽이에요. 이렇게 공간상 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흡사 트랜스 형태처럼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알파 아노모라고 부른다. 알파 아노모라고 부른다. 여기서처럼 OH기, 아노모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OH기와 여기 5번 탄소에 결합되는 CH2 OH기, 요거 두 개가 어때요? 같은 배양. 그쵸? 흡사 시스 형태처럼 같은 배양을 향하고 있다. 그럼 얘는 뭐다? 뭐라고 부른다? 베타라고 부른다. 근데 보통 구조를 그리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는 거의 대부분 다 위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노모 탄소 원자에서 OH가 아래쪽일 때는 우리가 알파폼, 위쪽으로 그릴 때는 그려지게 되면 이제 보통 베타폼, 통상적으로 그렇게 봐도 무방한데 좀 더 정확히는 기준되는 건 뭐다? 이것들의 상대적인 배양을 가지고 알파폼과 베타폼을 정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OH기가 아래쪽이면 무조건 알파, OH기가 위면 무조건 베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조금 자세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처럼 그려지는 게 뭐다? 하워스트 형식이다. 자, 당의 고리형 헤미아스탈 구조를 평면 형태로 나타낸 거, 그걸 이제 하워스트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워스트 형식은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 당을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구조죠. 당을 나타낼 때 제일 많이 쓰는 구조고, 자, 고리 형태에서 치환기의 업다운 배양은 정확히 표현이 돼요. 그런데 치환기의 축 방향인지 적도 방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유관한 고리잖아요. 유관한 고리.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한 고리, 가장 대표적인 사이클로 헥세인 같은 거, 형태가 뭘로 존재하죠? 실제 존재하는 3차원 형태는 뭐지? 체어폼이죠. 체어폼. 체어폼 형태로 우리가 이거를 그리게 되면은 이게 위쪽인가 아래쪽인가에 대한 배양도 나타낼 수가 있고, 얘가 축인지 적도인지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취업폼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대학교 과정에 와서 유기화학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우스트 형식으로 나타냈던 거고, 얘가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위아래 위아래, 이거는 정확히 표현이 돼요. 그쵸? 정확히 표현이 돼요. 근데 얘가 위쪽에 존재한다고 해서 축인지, 위쪽에 존재하는데 얘가 축인가 적도인가? 이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수직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 하워스트 형식도 물론 쓰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유기화학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이 단당류를 공부하게 되면은 뭘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워스트형 노와 이제 취업폼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업다운 배양만 나타낼 수 있는데, 취업폼을 나타내면 뭐다? 업다운 무조건 당연히 다 표현할 수 있고, 얘 업이고 다운이고 업이고 다운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취업폼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축인지 덕도인지도 알 수 있는 거지. 얘는 적도, 축.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는 게 유기화학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이제 혼용해서 쓰게 됩니다. 자, 피라노스형 단당류. 자, 피라노스, 유관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고리와 가정 시 가장 안정한 고리 크기를 형성하게 돼요. 고리를 말 때는 이제 가장 안정한 고리로 말리게 되는데, 그게 보통 이제 유관한, 글루코스와 같은 일반적인 알도 헥소스 계열 단당류는 보편적으로 피라노스, 유관한 형태의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픈폼이라고 부르는 비고리 형태가 되는 거고, 여기에 존재하는 5번 탄소가 존재하는 OH기, 여기 산소 원자가 1번 탄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까지 6번이잖아. 그래서 얘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유관한 고리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공격을 한다. 이렇게 말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취합폼을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CH2OH기가 위쪽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반대쪽이니까 알파폼. 그래서 알파디 글루코피라노스라고 부르게 되고, 얘는 베타폼, 베타디 글루코피라노스라고 부르게 되죠. 왜? 이 OH기와 CH2OH기가 같으니까. 그쵸? 앞쪽에도 그렸어요. 자, 보시면 어디였어? 얘잖아. 알파디 글루코스, 그 다음 베타디 글루코스. 이렇게 나타냈어요. 근데 이렇게만 표현을 해보면, 어떤 화합물이 더 안정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이 화합물의 안정도를 따지려면은 이 OH기, 여기는 다 OH기의 배양이 다 같으니까, OH기랑 CH2OH기의 배양이 같으니까, 이 두 화합물의 안정도를 결정하는 거는
이 아노모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OH기의 배양에 따라서 안정도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건데 하우스트 형식만 가지고는 그게 축인지 적도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화합물의 안정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더 안정한지 알 수가 있지. 왜? 취합폼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알파폼과 베타폼 중에 뭐가 더 안정해요? 당연히 얘가 안정하지. 왜? 얘는 OH기가 어떤 방향이니까? 적도 방향이니까. 위쪽에 적도 방향인 거고 얘는 아래쪽에 축 방향인 거잖아. 그쵸? 축이잖아. 얘는 적도. 당연히 OH기라고 할 취향기가 적도 방향으로 가 있는 게 제일 안정하잖아요. 더 안정하잖아. 축 방향보다. 그래서 얘가 더 안정한 거야. 그래서 더 높은 비율을 존재하는 거죠.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평형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존재 비율은 안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글루코스의 경우에는 이제 존재하는 5개의 OH기 중에서 카보넷 탄소 원자에 반응해서 유관한 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거. 앞에서 본 것처럼 5번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OH기였죠. 자, C5의 OH기가 카보넷 탄소로 공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좀 나타내기 위해서 결합의 회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전을 시켜서 공격하는 거를 좀 더 용이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디글루코스인데, 자, 이게 공격했잖아요. 이게. 근데 아래쪽 사슬로 내리면 세로축으로 그려놓게 되면은 이쪽 변에서 이쪽으로 공격하는 게 좀 더 용이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피셔 투영도상에서 요거 회전은 가능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요거 회전이거든. 요거는 만약에 요거를 고정을 시키고 얘를 고정을 시키고요. 고정을 시키면 회전이 가능하죠. 어떻게? B가 C 위치로, 그 다음에 C가 D 위치로, D가 B 위치로. 얘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A가 그대로 A는 고정이 되어 있었고 D가 어딜로? 여길로. B가 어딜로? 아래쪽으로. C가 어딜로? 여길로. 얘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쪽을 고정하면은 나머지 3개의 결합은 회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를 고정하고 얘를 고정하고 이렇게 회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OH기를 어디로 나타낸 거야? 여기로 나타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피셔 투영도로 그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쵸? 여기까지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자, 고리 형태로 말기 위해서 이렇게 하우스트 형식처럼 일단 그려놓으면 돼요. 하우스트 형식처럼 그려놓고, 자, 얘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지금, 세로축으로 존재하는 거죠. 얘를 이렇게 눕혀요. 이렇게 눕혀요. 눕힌 다음에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얘를 눕힌 다음에 이렇게 뒤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눕혔잖아? 눕히면서 얘가 어느 쪽으로 가게끔? 얘가 아래쪽으로 가게끔. 얘가 이렇게 옆으로 눕힌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옆으로 눕힌 거야. 이렇게 존재하는 걸 이렇게 눕힌 거고, 그 다음에 결합들을 틀어서 이렇게 뒤로 보내버린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얘가 아래쪽이니까 얘는 위쪽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아래쪽.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위쪽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OH기가 이쪽 편으로 오게끔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회전시켜서 표현하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인 거고, 요게는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존재하는 취합품 형태 화합물을 옆으로 틀은 다음에 3차원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뒤로 꺾어서 이제 넣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해서 결합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미아스탈 형태로 결합이 형성이 된 거고, 이 CH2OH기에 대해서 반대쪽이니까 알파폼, 같은 쪽이니까 베타폼, 이 두 형태의 아노모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알파 아노모, 베타 아노모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어렵지 않은데 여기 부분만 여기 그리는 거 요거 연습만 좀 해두시면 됩니다. 자, 글루코스의 3가지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고리 형태, 오픈폼이라고 부르는 비고리 형태가 있었고, 자, 그 다음 이제 2개의 헤미아스탈 형태가 있었죠. 알파폼과 베타폼. 그렇죠? 그 3가지 형태의 화합물은 모두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평형에서 혼합물은 이 3가지 형태의 혼합물은 37.3%의 알파 아노모, 그 다음에
62.6%의 베타 아노모 형태로 존재하고 비고리 형태, 즉 오픈 폼으로 존재하는 것은 매우 적은 비율, 0.00002%만 존재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타 아노모 형태로 존재하는 게 더 큰 이유는 베타 아노모가 더 안정하니까. 왜? 아노모 탄소 원자에 결합되는 OH기가 적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베타 아노모 같은 경우는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아노모 OH기가 아래쪽에 축 방향, 베타 아노모 OH기가 위쪽의 적도 방향. 당연히 이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더 높은 비율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각 헤미아스탈은 부분 입체 이성결합 관계에 있고요. 부분 입체 이성결합 관계에 있고, 왜? 여기 2번, 3번, 4번, 5번 여기 카이라 탄소 원자의 배양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1번 탄소 원자에서의 OH기의 배양만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 3, 4, 5번의 RS는 다 같은데 1번 탄소 원자만 RS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총 1, 2, 3, 4, 5 5개의 카이라 탄소 원자의 배양 중에 하나만 다르기 때문에 알파폼과 베타폼은 무슨 관계다? 부분 입체 이성적 관계다.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화합물에 분리됐을 때의 성질을 보면은 알파디글루코피라노스는 피라노스, 유원한 고리 형태니까 알파디글루코피라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리 형태는 이제 피라노스 이렇게 부르게 돼요. 자, NP가 146도고 고유 광해전도 값이 플러스 112.2도고요. 베타디글루코스 같은 경우는 NP 값이 150도, 그리고 고유 광해전도가 이제 플러스 18.7을 나타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분리하느냐? 알파폼과 베타폼을 결정화 과정을 통해서 분리하게 되는데 98도씨 이하에서 결정화가 되면은 알파 아노모가 얻어지게 되고요. 98도씨 이상에서 결정화가 되면은 베타 아노모가 얻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분리하는 팁이니까 실험적인 팁이잖아요. 이렇게 분리한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요거 변광회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로 이제 뮤테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뭐냐면 알파폼과 베타폼을 앞쪽에 요거 이제 결정화 과정을 통해서 분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 형태 순수한 걸 얻었단 말이야. 알파폼이면 알파폼, 베타폼이면 베타폼을 순수한 형태로 얻었어요. 그렇게 얻어진 순수한 한 형태의 헤미아스탈을 용해,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에 넣었을 때 한 형태의 헤미아스탈, 여기서 넣었던 순수한 형태의 한 헤미아스탈이 세 가지 형태 간 평형이 형성된 혼합물로 변환이 되고, 저 세 가지 형태는 뭐예요? 여기서 넣었던 순수한 형태의 헤미아스탈, 그리고 이거의 반대 폼을 가지고 있는 헤미아스탈. 만약에 여기다 알파폼을 넣었으면은 베타폼이 되겠죠? 그래서 알파폼과 베타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오픈폼. 이 세 가지 형태 간 평형이 형성된 혼합물로 변환이 되고, 고유 광해전도의 변화가 생기는 형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순수한 형태 하나를 얻어냈어요. 그거를 다시 물에 넣었더니 다시 평형으로 돌아간 거야. 세 가지 형태. 원래 그 화합물이 존재하는 세 가지 형태의 평형 상태로 돌아갔다는 거. 그게 뭐다? 변광회전이다. 그래서 순수한 알파디글루코피라노스가 높게 되면은 순수한 알파 형태가 플러스 112.2의 고유 광해전도 값을 가지고 있었거든. 뭘로 바뀌어? 플러스 52.6으로 바뀌고, 베타폼 같은 경우는 순수한 형태가 18.7이었는데 52.6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 52.6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알파폼과 베타폼 그리고 오픈체인폼 그 세 가지가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내는 고유 광해전도 값이 되겠죠. 그게 플러스 52.6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폼, 베타폼, 오픈체인폼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거고, 각각을 만약에 이제 분리를 해서 넣었단 말이야. 각각을 분리해서 얻었단 말이야. 얻었단 말이야. 98도씨 이하에서 알파폼을 얻었고 98도씨 이상에서 얻어서 베타폼을 얻었어. 그 얻은 거를 물에 넣었더니 뭐가 된다? 평형 상태로 변화가 된다. 알파폼, 베타폼, 그리고 오픈체인폼의 평형 상태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고유 광해전도 값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걸 뭐라 부른다? 뮤테로테이션, 변광회전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원한 형태, 퓨라노스형 단당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울게요. 자, 지금까지는 피라노스였어. 피라노스, 유관한 형태. 이번엔 퓨라노스, 무원한 형태. 자, 알도펜토오스, 케토헥소스는 용액 상태에서 유관한 피라노스와 더불어 오원한 퓨라노스 고리도 형성이 된다. 자,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이거.
얘가 뭐야? 케토 헥소스잖아. 그럼 여기 탄소를 공격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얘가 공격하는 거야. 얘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탄소가 되기 때문에, 즉 케톤의 카보닐 탄소가 되기 때문에 고리가 하나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오완한 형태 퓨라노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헤미아스탈 구조를 그리는 방법은 피라노스 그리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피셔트 형도상에서 이제 변화를 시켜서 그리는 거는 동일하고요. 자, 이 경우도 아노모 탄소 원자의 새로운 카이라 중심이 생성이 되죠. sp2 탄소가 sp3 탄소로 변화가 되니까. 근데 이제 6원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취업 폼을 그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5원한 형태는 우리가 취업 폼을 그릴 수는 없죠. 보통 5원한 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접힌 봉투 형태처럼 나타내지기 때문에 취업 폼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5원한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하워스트 형식으로 보통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그리는 게 핵심인 거지. 얘도 똑같이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피셔 투영도를 이렇게 튼 다음에 이 결합들을 꺾어서 뒤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뒤로 보낸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공격하는 걸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역시 여기에 OH기를 이거 그리기 전에 사실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좀 더 용이하겠지. 회전을 시켜주시면 좀 더 그리기가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얘도 결합을 형성하게 되면은 여기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알파폼, 그 다음에 베타폼. 요것도 기준은 뭐예요? 얘 여기. 여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CH2OH기. 저 CH2OH기와 OH기가 서로 반대 배양을 향한다? 알파폼이 되는 거고, 같은 쪽을 향한다? 베타폼이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뒤쪽에서 이거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스2 형식을 사용하여 다음 알도 헥소스를 알파 아노모로 전환하여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알도 헥소스이기 때문에 이쪽에 알데하이드기가 존재하고 이제 탄소가 6개짜리 골격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고리를 형성할 때 알파폼으로 형성을 하는 거고요. 즉 아노모 탄소 원자에서 OH기가 CH2OH기 이쪽 편이 되겠죠. 이쪽 편과 이제 반대쪽으로 존재하는 형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릴 때 OH기가 이제 아래쪽으로 존재하는 형태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 자, 피라노스 형태잖아요. 피라노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유건한 형태의 고리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데하이드 카보닐 탄소 원자가 이제 공격을 받는, 즉 아노모 탄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죠. 그래서 여기에 OH기가 이쪽에 카보닐 탄소 원자를 이제 공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을 먼저 이제 OH기가 아래쪽에서 공격을 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게 구조를 그리기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회전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자, 이것과 동일한 구조를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변할 수 있고요. 여기는 CH5기.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죠. OH기. 그다음에 여기도 OH기에 H기가 되고, OH기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온 형태가 되는 거고요. CH2OH기는 밀려서 왼쪽 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는 이제 이쪽 편으로 오게 되죠. 자, 지금 이 피셔2 형도로 나타나져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하워스트 형식으로 그리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눕힌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거의 굽혀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와 동일한 형태로 배양을 표시해 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여기가 보통 이제 알데하이드 카보닐 탄소가 되는 거고요. 자, 이쪽부터 이제 눕힌 다음에 회전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OH기를 아래쪽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수소 원자는 따로 표현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OH기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부분도 OH기가 아래쪽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 여기 탄소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건데 OH기는 이쪽 편으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CH2OH기 요게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산소 원자가 이쪽에 이제 카보닐 탄소 원자를 공격하게 되면서 고리 형태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알파폼이기 때문에 이쪽에 OH기와 반대쪽,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아래쪽으로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리를 형성하게 되면은 산소 원자에 OH기가 아래쪽으로 나타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OH기의 배양들은 다 반응 과정 중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여기 부분도 CH2OH기가 위쪽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여기 알파 폼인 거잖아요. 알파 아노머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워스 투형식으로 그려진 다음 고리형 단당류를 비고리형의 피셔 투형도로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풀어드린 5번 문제의 반대 형태죠. 자, 앞쪽은 피셔 투형도를 하워스 투형식으로 나타낸 거고, 여기는 하워스 투형식으로 그려진 거를 피셔 투형도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좀 더 쉽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고리 형태, 유건한 고리 형태의 화합물이 나타나져 있고, 요거는 OH기가 위쪽 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타폼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고리가 열린 형태를 먼저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내려오면서 위쪽 편에서 뭐 산성 수소원자를 공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원자가 제거되는 걸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자, 일단은 여기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겠죠. 예, 끊어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는 OH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CHO, 자, 알데하이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OH기가 아래쪽으로, 여기도 OH기가 아래쪽으로 그려진 상태가 되고, 이번엔 OH기가 여기 위쪽으로 그려지네요. 그 다음에 CH2OH기가 이렇게. 요게 이제 여기서 공격을 했을 때 왼쪽 편과 같은 이제 베타 형태의 유건한 고리 형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그대로 펴서 피셔 투형도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여기도 헥소스죠. R도 헥소스가 되는 거고, CHO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쭉 피는 거기 때문에 OH기가 여기는 오른쪽으로, 여기도 오른쪽으로 나타내지게 되고, 얘는 왼쪽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CH2OH기가 왼쪽으로 그려지게 돼요. 왼쪽으로.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OH기가 이제 아래쪽으로 그려지게 되고, 수소 원자가 여기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는 피셔 투형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게 어디로? 얘가 아래쪽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회전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CHO기가 되고 OH기, OH가 됩니다. OH가 되고, 그 다음에 CH2OH기가 아래쪽, 그럼 OH기가 오른쪽 편으로, 수소원자가 왼쪽 편으로 그려지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제시되어 있는 유건한 고리 형태의 단당류를 비고리 형태로 나타내 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편 같이 나타나지는 걸 그릴 수 있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도 테트로스는 퓨라노스형으로 존재한다. 퓨라노스형은 몇 원이죠? 얘는 5원한 고리죠. 5원한 고리 형태형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자, 디에리스로스의 두 아노머를 그려라 라고 되어 있네요. 두 아노머는 알파 형태, 그리고 이제 베타 형태가 되겠죠. 그럼 요거 역시 이제 구조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죠. 자, 5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데하이드의 카보네이트 탄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눕힌 다음에 이제 접어주는 거기 때문에 OH기가 아래쪽으로, OH기가 아래쪽으로 존재하고, 여기 탄소가 여기가 되는데 여기 수소가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H기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여기가 공격이 되는 걸로 나타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에 OH기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OH기 이렇게 존재하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제 OH기가 위쪽으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그려지게 되네요.